안녕하세요. 배신당한 슬픔에 이를 갈다가 이제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의 눈물겨웠던 시댁살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그 사람과 모든 걸 함께하고 싶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난 후 서서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날이 어두운 터널과 같을 줄은 몰랐고 그냥저냥 평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연애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 연애하고 남들처럼 결혼을 약속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절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무시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냥 아주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다 엎어버리고 취소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귀한 딸이고 소중한 자식인데 이토록 푸대접을 하시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당일날 제가 방문하자 남의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면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울며불며 집에 돌아간 그날 남자친구와 끝장을 봤어야 했는데 어리숙하고 바보 같았던 저는 이상하게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님이 나의 간절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용기가 생겼네요. 내가 누구냐? 한다면 하는 의지의 한국인,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그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저는 시댁에 잔뜩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너는 관상이 영 별로야. 눈썹도 너무 얇고 앞니도 토끼처럼 툭 튀어나온 게 복이 다 날아갈 얼굴이라니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썹 문신을 하고 치아 교정까지 했네요. 불만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도 적지 않게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싫어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냥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미우셨던 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란 사람은 아들 뺏어가는 여우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친이었던 그 사람이 올곧게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준 덕분에 모든 시련을 버틸 수 있었고 결국엔 시댁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련을 극복한 인생의 여주인공이 된 것이라 착각하며 해내고야 말았다고 뿌듯해했네요.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입장은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나름 평범하게나마 식을 올리자고 하셨지만 시댁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일을 관두시고 친척도 지인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그냥 가까운 가족만 모여서 아주 간소한 스몰 웨딩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스몰 웨딩이지 그냥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면서 그걸 결혼식으로 대체하자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 흔한 버진로드를 걸어보지 못한 채로 아주 조촐한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고 좀 슬프네요. 저는 그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양보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많은 걸 져주고 살았습니다. 사랑한 게 죄가 되나요? 그때부터 그 집안은 저를 아주 쉽게 보기 시작했네요. 아무튼 신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요? 이제는 한 집안 사람인데 살갑게 대해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시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실만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어머니는 저를 바깥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머님 댁에 자주 찾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결혼하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것도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이쯤에서 끝내. 에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냥 딸이라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로 잘할게요. 노력하는 며느리 될게요. 저 어머님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긴 무슨...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넌 하는 짓이 참 가벼워. 맞아요, 저 가벼워요. 살 빠져서 몸무게 줄었거든요. 확인해 보실래요? 저희 같이 목욕탕 가는 건 어때요? 저는 시어머니랑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수다 떠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됐어! 뭐가 좋다고 그런 데 가서 수다를 떨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무작정 절 밀어만 내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안 내키는 결혼시키긴 했다만 난 영 마음이 안 좋다. 너도 부모가 돼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살림도 서툴고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도 내세울 거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어머님을 평생 모실 각오까지 돼 있어요. 전 어머님께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지켜만 봐주시면 돼요. 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관상 안 좋다고 해서 눈썹 문신에다가 치아 교정까지 한 거. 저 그 정도로 이 결혼 생활에 진심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신 거 후회하실 일 없게 제가 진짜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바보 같았다는 거. 대단한 집구석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위축되어 스스로를 낮췄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 시어머니와 그 횡포를 묵묵히 참는 며느리가 결국에 한 30년 후에는 돈독해지잖아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쯤에는 며느리 손을 잡고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지 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 그 클라이막스도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언짢아 하셔도 결국엔 며느리고 가족이니까 자연스레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그날이 조만간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을 더 앞당기기 위해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디저트나 음식 그리고 취향을 알아내면서 노트에 적어 공부까지 하니까 남편이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하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하긴 고마워해야죠. 제가 이 결혼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의 헌신적인 모습을 좋아했어요. 자주 했던 말이 너 같은 여자 또 없다. 너는 내가 알던 여자들과는 다르다. 너는 천연기념물이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칭찬으로 들렸고 저를 향한 애정의 표현인 줄만 알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너 같은 여자 돈 많이 안 들어서 좋고 가성비가 좋다. 딱 이 정도로 정리될 말이었을 거예요. 그 흔한 선물 하나도 사주지 않았던 쫌생이 같던 남자. 결혼기념일에 회식하고 돌아온다고 해놓고 먹다 남은 안주를 호일에 돌돌 싸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건넨 남자. 생일이라고 근사한 데 가서 식사 한 끼 하자고 하더니 순댓국밥에 소주를 4병이나 마셔버리고 먼저 골아떨어진 낭만 없는 남자. 이 모든 게 한 남자의 짓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그 형편없는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 대체 결혼을 왜 한 걸까요? 점점 시간이 흐르니 내가 왜 이 결혼에 목숨을 걸었는지,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마지막 특별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를 해놓고 애태우게 만든 다음 달려가 보면 막상 허위 매물인 것처럼 제 남편도 그런 수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남자를 접할 경험이라도 많았더라면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피해야 할 사람이구나 깨닫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 저는 정말 미련했어요.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저는 소소한 이벤트를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좋아하는 떡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떡을 사가지고 시댁에 방문한다든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같이 먹는다든지, 몰래 들어가서 청소를 해놓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어머님의 마음도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간식을 사들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 왜 왔어? 왜긴요. 어머님이랑 간식 먹으려고 사왔죠. 됐으니까 나가. 누가 이런 거 사다 달래? 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손님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래도. 손님 누구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세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니 나가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저더러 나가라고 눈빛을 강하게 보내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누구 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이웃집에 이사 왔다고 떡을 좀 싸왔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우리 집 며느리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가족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둔갑하는 건 너무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전 여태껏 시어머니의 지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일도 없었죠. 진짜로 아들이랑 일찌감치 헤어지길 바라는 건가? 아들 새장가 보내려고 며느리를 숨기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집에서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님이 나를 지인들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냥 나가라고 내쫓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사온 이웃 주민으로 소개하시더라고. 그건 그냥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랬던 거겠지.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사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도 드나들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사람들한테 며느리 소개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뭐 소개는 안 시켜줄 수 있다 쳐. 내 앞에서 나를 이웃이라고 들러댄 게 난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내가 뭐 숨겨야 될 사람이야? 창피한 사람이냐고.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때로는 좀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나도 그걸 많이 느껴. 그런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하고 챙기는데. 나같이 못난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내가 언젠가 꼭 보답할게. 비록 지금은 상황이 거지 같아도 내가 당신 하나만큼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올까? 그럼 꼭 오지. 어머님이 날 좋아해 주시는 날이 올까? 그게 그렇게 걱정돼?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당신을 선택한 건 나잖아. 나 같은 놈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여잔 당신밖에 없어. 난 요즘 그걸 너무 잘 느끼고 있어. 나 아무래도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당신은 날 믿어주고 사치도 안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고.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 때문에 서운한 일 많을 텐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은 그게 아닌 거 잘 알지? 내가 워낙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 곧 있으면 당신 생일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날 소원 들어줄게. 나 사실 소원 하나 있어. 뭔데? 가족들 모시고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당일치기라도 좋아. 바깥바람 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관계가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우리 아내 착한 것 좀 봐. 이러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날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포옹 하나로 그동안 쌓아뒀던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착하게 살면 세상이 언젠가는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온갖 서러움을 억누르며 또다시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가족여행이 처음인지라 이것저것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이니? 우리 집에 좀 와라. 어머님, 지금 짐 싸고 있는데 그거 멈추고 잠깐 와보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시댁에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부엌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뜨며 한 상 거하게 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몰라. 네 생일이잖아. 네, 오늘 제 생일이긴 한데 설마 이거 저 주시려고 상 차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생일인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니? 말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앉아서 먹어. 어머님, 저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감동은 무슨? 밥 먹기 전에 얼른 손부터 씻고 와.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여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어 놀랍더라고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한술 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나왔어요.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애써 눈을 피하시더니 어색하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 남한테 상처 준 거 모르겠니?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난 다 짐작하고 있어.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님. 아휴, 참, 그 인생이 뭔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지. 아무튼 미안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고 싶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마음껏 먹어. 2그릇 먹고 살찌워야지.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내가 자리 비켜줄 테니까 편히 먹거라. 난 짐 정리 좀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생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고 남편에게 보내며 자랑도 하고 감동 타임을 실컷 느낀 후 한술 떴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감격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원래 항상 잘해주던 사람이 잘해주면 감흥이 없고 항상 못되게 굴던 사람이 딱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그렇게 감동일 수 없잖아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생일상 한번 차려준 것뿐인데 그게 정말 황송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 가족 반팔티를 맞췄으니 옷은 적게 챙기시라고 말을 해야지 싶어서 어디 계시나 찾아봤죠. 방에도 안 계시고 거실에도 안 계셔서 구석구석 찾다 보니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저를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 네 하며 화장실 문을 슬쩍 열어봤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연 채로 그냥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문을 살짝 열어뒀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희미하게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식탁에 다시 앉아 미역국을 한술 뜨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며느리 쓰러지면 그때 시작하자. 지금 미역국 먹고 있다니까. 좀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쓰러질 거니까 좀만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생일상 차려줬다고 좋다고 감동 먹어가지고 두세 그릇 먹는데 뭐 쓰러지면 한나절 골아 떨어지는 거 확실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을 느끼며 오싹했어요. 지금 내가 뭘 들은 건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입안 한가득 들어있는 미역국이 어쩌면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장 싱크대에 가서 미역국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막상 도망쳐 나오니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일 기념으로 가족여행이 예정돼 있는데 시어머니는 누구랑 통화하길래 그런 섬뜩한 말을 주고받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를 찾으실 게 뻔한데 뭐라 핑계를 대야 할지 몰라서 일단 문자로 어머님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났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남기고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 웬 낯선 여자가 시댁 현관을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시댁 뒷문 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니 "어머님, 저 왔어요" 하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하나 싶어 뒷문 쪽에 있는 창문 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밝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사라졌지 뭐니. 어디로 갔대요? 급한 일 있대. 그럼 이 집에 안 오는 건 확실하죠? 그렇겠지. 미역국도 먹다 말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급하면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도 마다하고 도망을 가? 설마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요. 그 정도로 똑똑한 여자는 아니라면서요. 제가 드린 수면제 제대로 넣으신 거 맞죠? 그럼 알려준 대로 넣었지. 그럼 그 상태로 아마 몽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기 다시 안 나타나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재워둬야 마음이 편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준비하자. 내가 음식들은 다 준비해놨거든. 그 상만 좀 차리면 돼. 그럼 제가 상 펴고 수저 놓을게요. 상은 창고에 있죠? 그래, 얼른 준비하자. 우리 아들도 지금 오고 있다고 하네. 이놈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늦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쩐 일로 갑자기 방문을 주신대요? 그러게 말이야. 그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갑자기 손주가 보고 싶다고 덜컥 방문을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너도 일하는 중이었을 텐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나는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으면 딱 좋았겠구만. 갈라서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바람에 이게 뭔 고생이니? 이혼했는데 여전히 며느리 행세하기 힘들지? 난 아직 미련이 많이 남는다.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니? 아무리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다 맞춰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둘이 다시 합치면 안 되겠어? 그럼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재산 딱 받아서 좋은 집 이사가서 살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워낙 그 사람 입장이 대쪽 같아서. 나는 늘 네 편이다. 알지? 내 첫 며느리는 너고 영원히 네가 내 가족이야.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저런 가벼운 여자를 만난 거지. 우리 아들 짝은 너야. 참고로 우리 아들 아직까지 혼인신고 안 하고 있어. 내가 그것만큼은 엄청나게 뜯어 말리고 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내 어머님 잘 알아요. 내가 널 예뻐하니까 재산도 나누는 거야.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쳐준 거 알지?
그게 우리 마음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귀를 기울이며 머릿속으론 무엇이든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제 남편이 당연히 초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부인의 등장은 절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절 수면제로 재워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날 쓰러뜨리려고 했던 걸까 혼란스러웠던 그때 시댁에 남편이 등장했고 연이어 어르신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시댁이 주택이었기 때문에 멀찍이서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영락없는 가족이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도 지인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멍한 채로 앉아만 있었어요. 뒤늦게 핸드폰을 켜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엄청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시댁에 다시 등장할까봐 두려워서 위치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겠죠. 딱 봐도 가족 행사로 보이는 그곳에 왜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숨겨진 며느리였을까요? 그 여자는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며느리였던 걸까요? 혼란스러워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도착해 절 보더니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대체 어디 있었어? 왜 엄마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간 건데?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뭘 걱정했는데? 내가 사라진 거? 아니면 내가 다시 나타날 걸 걱정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한 거지. 어디다가 왔어? 그게 갑자기 집안 어르신이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인사드리러 갔다 왔어. 그 자리에 며느리인 나는 왜 참석을 못했던 거야?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경황이 없었고 당신도 연락이 안 됐잖아. 급한 일이 있었다며. 그게 뭔데? 그 여잔 누구야? 누구? 잘 알잖아. 내가 직접 말해줘? 어머님이 그 여자 보고 며느리라고 하더라.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든? 지금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나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서 물어볼 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 찾아내서 왜 우리 시댁에 들어간 거냐고 따질 거야. 그러니까 당장 말해.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지? 왜 낯선 여자가 시댁에 들어가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냐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왜 내가 단 한 번도 뵙지 못한 사람들인 거냐고. 지금은 말해줄 수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해줄 수가 없다고? 미안해. 하지만 곧 해결할 일이었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냐고? 빨리 말해. 진짜로 나 만나기 전에 결혼이라도 했던 거야? 진짜로 전부인이 있었던 거야? 진짜 미안하다.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얘기를 좀 해. 뭐가 미안한 건데? 다 끝나고 나서 설명하려고 했어.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 결혼 한 번 했던 거 맞아. 하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 그게 다야. 그 여자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고 잘 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어. 사실 우리 집의 가장 큰 어르신이 할아버지인데 내가 장손이거든.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이라서 날 정말 많이 예뻐하셔. 근데 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극대노를 하시면서 이혼하면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겠다고 하시잖아. 집안에 이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결국엔 쓰러지셔서 병원도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난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 그 여자랑 더 살긴 죽을 맛이고 솔직히 재산은 탐이 나고. 그래서 잠시 어르신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생일이라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습 방문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거야. 그러니까 전 부인이랑 아직도 부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거야? 할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한텐 집안에 어르신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한 거고 친한 지인도 없다고 대충 둘러대며 그냥 간소하게 씩 올려버리고 그만이었던 거야? 그럼 그 여잔 대체 뭔데? 왜 헤어진 전 남편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맞춰주고 있냐고? 비즈니스 맞아? 둘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비즈니스 맞아. 확실해. 재산을 8대2로 나누기로 했거든. 그 여자한테 일정 부분 주기로 했어. 그래서 전 부인도 열심히 협조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생일상 차려주셔서 눈물까지 흘렸어. 그 안에 수면제가 들은 줄도 모르고 그걸 다 먹으려고 했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선을 넘은 거지. 아니 그것도 사정이 있어. 우리 오늘 여행 계획되어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 쪽에서 취소를 하면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겠어. 온갖 핑계를 대자니 또 어색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분명 취소되면 걱정돼가지고 시댁에 달려갈 텐데 거기서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일이 커지잖아. 그래서 전 부인이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를 좀 빌려다가 날 재우려고 했다? 그 계획은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신과 우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6시간 이상 연락도 안 되고 자리를 비우면 당신이 분명 의심할 것 같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내가 나서서라도 둘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있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여보,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할게. 나 재산 받잖아? 그럼 당신 진짜 호강시켜줄 수 있어. 할아버지 오래 못 살아. 얼마 후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부터 우린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전부 당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돼버린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재산 받잖아? 당신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집 한 채 사서 당신 단독 명의로 해주려고 그랬어. 서프라이즈였다고. 나 여태껏 당신 속상하게 하는 일 많았잖아. 이런 나를 보듬어 살아줄 사람 당신밖에 더 있어? 내가 진짜 평생 책임질게. 돈 걱정 안 하게 해줄 테니까 날 좀만 믿고 기다려줄 순 없을까? 이제 고지가 눈앞이야. 이참에 당신도 좀 협조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 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 나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도박도 안 했고 개차반처럼 살지도 않았어. 난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생각밖엔 없었다고.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볼 땐 이기적인 선택으로밖에 안 보여. 나중에 상처받게 될 나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날 속이진 않았겠지. 진심으로 날 사랑했다면 애초에 초혼이라고 뻥치진 않았을 거야. 순수한 당신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때묻지 않은 사람이잖아. 추잡하고 더러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 손만 더럽히고 싶었어. 이유는 그거 하나야. 나도 전부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걔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이기적이고 옹졸했는지 알아? 지금도 봐. 양심도 없이 남편 뜯어먹다가 이혼 당해놓고 또 챙길 게 남았다고 예전 시댁에 딱 붙어있잖아. 보통 남자라면 그렇게 못하거든.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혼할 때 하나하나 다 따지며 내 공인인증서까지 훔쳐갔다니까?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 진짜 그 여자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더라면 이혼 사실을 떳떳이 밝히고 지금 이 상황도 충분히 나를 먼저 납득시켰어야 해. 지금 이 상황은 나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인 거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건지 당신은 하나도 몰라. 그 여자랑은 드레스 입고 사진까지 찍고 좋은 예식장 빌려서 하객들한테 축하도 받으며 호화로운 결혼식 올렸겠지.
그리고 첫 며느리라고 어머님한테 예쁨도 받고 기대도 받았겠지. 내가 못 해본 것들을 그 여자랑은 쉽게 했다는 말이잖아. 하고 싶었던 걸 아무것도 못 해본 게 난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슬퍼.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텐 세상엔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딴 취급을 해? 여보, 화 많이 났지? 일단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대화 나누면서 생각해보자. 당신 화내는 거 처음 봐. 나 무서워지려고 그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있긴 해? 그럼 우리 그 재산 포기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살 거야?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지금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잖아. 아무리 열심히 벌고 일해봐야 집 한 채 사는 것도 힘들어.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할아버진 너무 고집을 부리시지. 전부인이랑은 미치도록 이혼하고 싶지. 그리고 당신은 너무 사랑하지. 그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 잠시만 연기하면 돼.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한테 재산도 받고 집도 살 수 있어. 사자마자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 미역국이 진심인 줄 알았지. 처음으로 나를 보면서 따뜻한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난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 거라고 믿었어. 이젠 행복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린 꼭 그럴 거야. 만약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때 미역국을 다 먹었더라면 영원히 이 사실을 몰랐겠지. 먼저 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겠지. 내 말이 틀려? 아니야. 난 그거 하나 빼곤 모든 걸 솔직하게 당신한테 얘기했어. 지금 이 상황도 언젠간 다 마무리될 거고 꼭 말하려고 했다고. 그 여자 이름 뭐야? 전부인 말이야. 둘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핸드폰 내놔. 어서. 여태껏 이런 적 없었잖아. 그래, 이런 적 없었지. 당신이 날 변하게 만든 거야. 나도 진실을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으니까 빨리 핸드폰 내놔. 그 여자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이것만 알아줘.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거. 그 여자랑 얘기 나눠봤자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딱 하나야. 난 당신만 사랑하고 내 고집으로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 집안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 선택에 후회는 하지 않아.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날 믿어줘. 남편은 구구절절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위기가 닥치니 감정은 일단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의 전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일단 확인부터 했어요. 진짜로 그쪽이 제 남편의 전부인이 맞나요? 이미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쪽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난 그쪽의 존재를 몰랐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 인간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 집안 제정신 아니에요. 못 느끼셨어요? 저도 지금 웃으면서 좋은 척 착한 척 곁에 있는 거지만 이 더러운 짓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잘 생각해요. 워낙 마음이 약하고 천성이 우유부단해서 결단 내리기 쉬울진 모르겠지만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그냥 살림부터 합쳤다죠? 그쪽 아버님이 꽤 회사 생활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던데 집안에서 그걸 허락하던가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몰라요? 난 생각보다 그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한때 그쪽을 너무나 증오했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요.
되게 순진하시네. 아직도 그 인간이 순서대로 인생을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이혼을 하고 그쪽을 만난 게 아니라 환승이라면요? 그쪽을 만난 그 시점이 나랑 결혼 생활을 했던 때라면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땐 분명 솔로였고, 이것 봐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작정하고 재혼인 것도 속이는 놈인데 뭔들 못 속이겠어요? 그쪽은 완전히 당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쪽도 알고 만나는 줄 알았지. 근데 가만 보니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걸 상간녀라고 해야 할지 멍청한 여자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쪽은 제대로 속은 거예요. 그쪽도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긴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은데 그것만 알아둬요. 그 인간들은 아주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8대2로 재산 나눠주기로 했다는 말 들었어요? 그걸로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그것도 겨우 받아낸 거예요. 그쪽한테 전부 폭로하고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절 달래면서 딜을 하더라고요. 빈털터리인 그놈한테 털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콩꽃물이라도 받아먹으려면 그거라도 챙겨야지. 어머님이 날 예뻐해서 재산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퍽이나. 지들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날 섭외할 용도로 나눠준다고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재산 받으면 아마 입 싹 닦을걸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변호사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그 노인네가 툭하면 시댁에 찾아와서 손주 며느리 찾는 바람에 연기하느라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돈 때문에 하는 짓이지만 진짜 할 짓 못돼요. 아무튼 그놈 절대로 믿지 말아요. 여태껏 유부남이었던 것도 속이는 놈인데 재산 받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어요? 그거 받으면 분명 다른 여자 만나서 또 새장가 간다에 내 전 재산을 걸겠어요. 그쪽은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이었던 거지. 말 잘 듣고 싹싹하고 착하니까 잠시 데리고 있는 용도로 좋잖아요. 꼴에 여자 없인 못 살고 돈 없어도 부인은 곁에 두고 싶었는지 나름 착한 여자를 고르고 고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 없어요. 어머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아니고 돈 봉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눈치가 빠른 편이네요. 미역국 그거 다 먹었으면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텐데 그렇게 도망가 버릴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내 돈만 받고 깔끔하게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그쪽은 그 남자 책임지든 버리든 마음대로 해요. 저는 멍청하고 쉽고 이용해 먹기 좋은 여자였어요. 여태껏 선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한 것들이 전부 덧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여자에게 시원하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준 탓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저는 임자가 있는 유부남을 만난 상간녀에다가 결국 이혼까지 시킨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남편이 뒤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 전부인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그 인간을 믿고 따르는 그야말로 호구였던 거예요. 사기꾼에게 당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뭘 믿고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인간을 사랑했을까? 저 자신이 너무 밉고 짜증나고 안쓰럽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인간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그 인간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만인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며느리에게 손수 미역국을 끓여준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먹이려 한 시어머니의 행각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어요. 마지막이 될지언정 제 속에 남아있는 앙금을 풀고 싶었기 때문에 시댁에 달려갔어요. 생각보다 태연하게 절 맞이하시더라고요. 왔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왜 수면제까지 먹일 생각을 하셨냐고요? 내가 얘기했지. 이혼할 수 있을 때 빨리 갈라서라고. 나는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멀쩡한 부부 사이에 난입해서 우리 아들 유혹한 주제, 본처인 척 살아가고 싶다 이거였겠지. 아무리 몰랐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넌 그냥 멀쩡한 가정에 돌멩이를 던진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야.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곤 하지만 난 딱 보면 알아. 넌 겉으론 순진한 척 할지라도 속은 아주 시커먼 사람이야. 내 말이 틀려? 속이 시커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던데요. 그래요. 저 본의 아니게 유부남 만났네요. 그 사실 오늘 알게 됐고요. 근데 그건 작정하고 속인 사람 잘못이지 그게 제 탓인가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초반에 내 아들 유부남이었다고 밝히지 그러셨어요. 아들 공격당한 건 용납 못하니까 그저 참고 눈 감아준 거잖아요. 비겁하게 아들 뒤에서 숨어놓고 탓할 사람 없으니까 죄 없는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은 거잖아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요? 본인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절 며느리로 취급도 안 해주면서 시어머니 무슨? 어머님한테 며느린 따로 있잖아요. 죽이 척척 잘 맞는 환상의 짝꿍 있잖아요. 저 이 상황 그대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네가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껏 전 무시하셨죠? 무시당한 김에 그냥 제대로 한번 엎어버리려고요. 저요, 어르신 집에 오신 날 집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온 차 앞에 적힌 전화번호까지 제가 저장해뒀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이 사태를 폭로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르신 귀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너 지금 나 협박해? 뭐 대단한 비밀 하나 알아냈다고 아주 겁도 없이 날뛰는구나.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러니 내가 우리 아들 이혼을 말린 거야? 네. 이제 더 이상 어머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서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다 폭로하고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자고요. 돈 때문에 그러냐? 너도 돈 좀 줘? 재산 받으면 네 목도 필요해서 그래? 까짓 거 줄게. 됐냐? 그 노인네가 얼마나 부잔지 아니?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일도 아니다. 너도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걸? 돈으로 저를 협박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딴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여기서 얘기를 끝내는 걸로 하자고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난장판이 시작됐어요. 제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폭로한 후 헤어지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받으면 뭘 해요. 이미 속이고 시작한 결혼인데 그 사람을 제가 과연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 말이 맞아요. 만약 재산을 받는다고 쳐도 분명 그 인간은 누군가를 속이고 절 배신했을 거예요. 이제서야 보이지 않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를 견디고 또 견디다 보니 어느새 덤덤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감정이 소모되는 일이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흔적도 없이 그 사람의 곁에서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식도 조촐하게 올렸고 혼인신고도 여태껏 미뤄왔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다만 혼인 빙자 사기 같은 것들로 혹시나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싶어서 변호사를 좀 알아보긴 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낸다면 제 상황만 억울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쪽 집안에 폭로를 해버리고 나왔으니 그쪽 사정도 썩 그리 좋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제 사랑과 희생이 종료가 됐어요.
연극이 끝나듯 딱 암전이 돼버리면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노력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랑하고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미련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과거의 저를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면서 바쁘게 보냈네요. 살면서 문득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이혼을 폭로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할아버지께서 언젠간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그 재산으로 아주 으스대며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네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전 남편을 통해 아주 웃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카페에 나와줄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더니 돌려줄 게 있다고 집에서 놓고 간 제 액세서리를 언급하는 거예요. 아무튼 헤어지고 처음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대뜸 다시 만나자고 울며 불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 엄청난 부자라고 알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어디 투자를 잘못하셨는지 그걸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분명 대접을 못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여태껏 비밀로 하며 재산이 있는 척 속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얼마 전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하네요.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위해 그토록 연기까지 하며 작전을 세웠는데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던 사람이 바로 저였대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나 뭐라나. 저만큼 착한 여자가 없었다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대요. 잡힐 호구가 없으니 저한테 온 거겠죠.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이 한 방에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이제서야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다 싶어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행복하게 살까봐 어찌나 걱정을 했던지, 그 사람 집안의 불행을 기원하며 어찌나 기도를 했던지 몰라요. 어쨌든 반가운 근황을 알게 됐으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이로써 완전한 이별을 했습니다. 악연을 끊어내고 새롭게 인연을 맺어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도 벌고 자기 개발을 하는 요즘이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네요. 더 이상의 욕심은 없어요. 그저 이렇게만 잘 살면 좋겠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한 남자에게 속아 제 모든 걸 바칠 뻔했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최대한 의심하고 또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조심하려고요. 어쨌든 큰 사고 없이 별탈 없이 잘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